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시장,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장. 2026년 3월 초 한국 주식 시장은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는 불과 1년 사이 4,000포인트대에서 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상승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12.06% 폭락합니다. 지수로는 무려 698포인트 하락,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9.11 테러, 닷컴버블 붕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코로나 쇼크 때보다도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장은 다시 9% 이상 폭등합니다. 코스닥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이너스 14%, 다음날은 플러스 14%. 마치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레버리지 ETF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만든 시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며칠 사이 수십조 원을 던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폭락이 나오자 사람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을 넣었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계좌에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 그리고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투자자 예탁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역사적 기록을 찍었습니다. 신용융자 약 33조 원, 미수금 약 2조 원, 투자자 예탁금 130조 원 이상. 이 숫자는 단순한 금융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한국 사회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계속 뛰어드는 걸까요? 왜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ETF, 단타 매매, 고위험 투자가 이렇게까지 활발한 걸까요? 블룸버그는 그 이유를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위험을 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집, 내 집 마련, 아파트, 부동산, 월급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 가격 상승.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이 천천히 오르지 않습니다. 2배로 오릅니다. 주식이 천천히 조정하지 않습니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같은 감정에 빠집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지금 놓치면 평생 기회를 잃는 건 아닐까? 결국 주식 시장은 경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공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은 그 두 감정이 가장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벌어진 이 극단적인 움직임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한국 주식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 둘째, 35조 원의 비투가 의미하는 것. 셋째, 왜 사람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투자에 뛰어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롤러코스터의 정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랠리를 하지 않는다, 더블을 한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보통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조금씩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잠시 쉬어갑니다. 이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시장에서는 이 조정이라는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조금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구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차지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이후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의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분석하고 보고서를 보고 회의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결정이 훨씬
훨씬 빠릅니다. 뉴스 하나, 댓글 하나, SNS 하나 이런 것만으로도 바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움직임이 훨씬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그리고 계좌에 돈이 없어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미수거래, 이런 레버리지 투자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는 20%, 3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자동으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단순히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정리되는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결국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시장은 이 레버리지 규모가 매우 커진 상태였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30조 원을 넘었고 투자자 예탁금은 1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이 순식간에 폭발하거나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를 시작하자 시장은 급격하게 흔들렸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면서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폭락이 나오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시장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폭락 공포 저가 매수 급등, 그리고 다시 급등 과열 차익 실현 급락,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시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분석보다 심리의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다. 오르는 것도 빠르고 떨어지는 것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장은 정상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다음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5조 원 규모의 P2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융자, 미수거래,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5조 원의 P2가 열렸다. 이번 한국 증시 급락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놀랐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2 규모입니다. 보통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레버리지부터 줄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폭발적으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면 신용융자 잔고는 줄어들고 레버리지 포지션은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약 33조 원 수준, 여기에 미수 거래 금액이 약 2조 원, 두 개를 합치면 약 35조 원 규모의 P2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규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대부분 레버리지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융자를 사용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수거래까지 사용하면 레버리지는 더 커집니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먼저 사고 이틀 뒤에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어치 주식을 먼저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2천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주가가 10% 오르면 수익은 훨씬 커지지만 주가가 10% 떨어지면 손실 역시 훨씬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에서는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구간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락은 기회다, 이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이 나오면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우리가 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시장은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믿음을 남겼습니다. 바로 폭락은 결국 매수 기회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시작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약 16조 원 규모의 순매도, 반면 개인 투자자는 약 17조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거의 그대로 받아낸 셈입니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자금이 많을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하락한다면 레버리지 포지션은 연쇄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매매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반대매매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자가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 증권사가 먼저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하락이 시작되면 단순한 매도뿐만 아니라 강제 매도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결국 하락, 반대매매, 추가 하락,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B2 자금은 상승 에너지일까? 아니면 다음 폭락의 연료일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단순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엄청난 레버리지가 얹힌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 움직임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투자 심리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블룸버그와 해외 언론들이 분석한 한국 투자자들의 행동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투자하는가? 이번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해외 언론의 시선은 꽤 흥미롭습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매체들은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위험을 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투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위험한 투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교육이 부족하다, 투자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무엇인지, 미수거래가 무엇인지, 반대매매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의 자산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가격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이 격차를 따라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월급 상승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주식, 코인, 레버리지 ETF, 고위험 상품,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자산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생겼습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인터넷 밈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고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바로 폼.
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다라는 심리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 부동산으로 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이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시장에 들어갑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레버리지 상품과 고위험 자산에 대한 참여도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암호화폐, 알트코인 거래 이런 영역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공통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뒤처질 수 없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폭락이 나오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현상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고 금융시장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실제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투자 시장을 설명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 시장이 높은 위험과 높은 보상이 공존하는 독특한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환경이 이번과 같은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폭락은 정말 위험한 신호일까요? 아니면 상승장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번 급락을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급락은 조정인가 경고인가? 이번 한국 증시 폭락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건가? 혹은 지금이 바닥인가? 하지만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이었을까? 아니면 위험 신호였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봐야 합니다. 코스피는 최근 1년 동안 약 4,200포인트 수준에서 6,200포인트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 50% 가까운 상승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동안 50% 상승은 굉장히 큰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상승 과열, 조정, 다시 상승. 이 사이클은 어느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6,2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 혹은 5,200포인트 정도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내려왔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건강한 조정이다. 하지만 이번 시장의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이틀 동안 7% 그리고 12% 총 20% 가까운 하락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이런 급락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같은 숫자라도 천천히 떨어지는 것과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15% 하락한다고 해도 3개월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2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공포 때문에 팔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를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폭락 다음 날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성이 확정된 시장이 아니라 힘겨루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은 과열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은 기회다, 저가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세력이 시장 안에서 충돌하면서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닌 극단적인 변동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방향이
시장이 경제 지표보다 포지션과 심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으면 작은 하락도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기 자금이 많으면 폭락 이후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자금이 많고 대기 자금도 많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1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말은 시장을 기다리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반등 시나리오입니다. 폭락 이후 대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레버리지 자금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세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 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투자자의 멘탈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급하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도 같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멘탈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급해질수록 투자자는 더 불안해진다. 이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무 급하다. 상승도 너무 빠르고 하락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천천히 상승하면 투자자는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 다음 조정 때 들어갈까? 지금 일부만 매수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루에 10%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을 지금 당장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폭락이 나오면 지금 팔아야 하나? 하지만 팔고 나면 다음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팔았지?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들어왔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걸 투자에서는 멘탈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릴수록 투자자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이번 시장처럼 하루에 마이너스 10%, 10%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항상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것 아닐까?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어도 불안하고 시장에 없어도 불안합니다. 이걸 투자에서는 양방향 공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라가면 놓칠까봐 두렵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점점 급해집니다. 왜 주식 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잡고 나면 결과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약 130조 원 이상의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투자자는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큰 손실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에서는 이 조급함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자에서는 시간이 투자자의 편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방향이 틀려도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수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것은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멘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도 아니고 완전한 하락도 아닙니다. 이른바 고변동성 구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방향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맞추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장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폭락이 나온 날 많은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반대로 폭락 이후 반등이 나왔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닥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 방향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아무도 정확한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확신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란 손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포지션 크기를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수익을 빠르게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 자금입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는 약 130조 원 이상의 투자자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조급함입니다. 시장이 급하게 움직일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놓칠까봐 들어가고 무서울 때 팔고 다시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대부분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사야 할까? 지금 팔아야 할까?가 아니라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감당할 수 있다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계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계좌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이번 한국 주식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시장, 이틀 동안 20% 가까이 하락하는 지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폭등하는 시장.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구조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을 매도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시장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국 시장은 기관 중심 시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신용융자, 미수거래, 레버리지 상품, 이 모든 것들은 시장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상승할 때는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고 하락할 때는 순식간에 폭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은 단순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있는 고압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지금 팔아야 하나?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투자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주식, 코인, 레버리지, 고위험 투자,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시장은 초보가 들어오기 힘든 시장이다. 하지만 어쩌면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시장은 초보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사회 구조, 그리고 수많은 기대와 불안이 모두 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 변동성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장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